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상급,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나눔 CPS 이론서의 앞부분을 보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사는 아시죠? 응시 자격에 해당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박사학위가 있는 분은 1급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석사학위가 있는 분은 2급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학사학위가 있는 분은 3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급, 2급, 3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모두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하셔야 됩니다. 6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60%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과목 중에서 매 과목마다 40% 미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과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락 없이 전체 득점이 60% 이상, 6할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면접시험입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바로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시험에서 합격률이 대개 80%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분도 불합격하는 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마지막 3번째는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 최종 합격자인 분들은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연수교육까지 끝마치셔야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필기시험을 보고 서류 심사를 했지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본 다음 서류 심사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매년 3월 말에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9월이나 10월 달에 시험이 있게 됩니다. 15회부터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험이 16회 시험입니다. 16회 시험의 예정 일자가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필기시험이 있고 12월 2일에서 3일 이 이틀 사이에 바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정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또 다른 변화 내용은 문항수입니다. 예전에는 과목당 30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6, 3, 18, 180문제였는데 이제는 25문항씩입니다. 25문항씩 과목별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이 모두 6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5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한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150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150문제, 150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5번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을 보면 시험 과목 3급의 박스가 진하게 되어 있죠. 6과목인데 발달 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5과목이 필수고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이론까지 5과목이 필수가 되고요.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 이 2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여기 교재 안에서는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만 집필을 했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청소년을 우리가 내담자로 만나게 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내용이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을 여기에 실었고 또한 청소년 이해론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청소년 이해론을 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고요. 면접 시험이 나와 있죠. 1조당 10분에서 20분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의 경우는 대개 3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인데요. 면접관은 바로 3명입니다. 그래서 3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 3분에 3분이나 아니면 2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각자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접 시험은요, 합격 기준이 60% 이상 그렇게 필기 시험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몇 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점수를 주는데 그 합산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항목에 5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평가 항목 5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면접관 2분이 1점을 줬다 똑같이 그러면 15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혀 답을 못했다 그러면 1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대답을 했다 1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면접시험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응시 자격을 보시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제가 앞에서 그랬죠. 청소년 상담사의 응시 자격에 전공 과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 첫 번째 보면 청소년 지도학, 청소년학, 그 다음에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이라고도 하고요. 정신의학, 아동학, 복지학 분야에 해당되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2급이 되겠고 만약에 학사를 전공했다 그러면 4년제를 나왔다. 4년제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이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사 과목이란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 나눔 CPS에서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시 자격의 세세한 부분, 상담 실무 경력에 대한 부분이나 유사 전공에 대한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자격관리팀이 있어요. 그 전문자격관리팀에 여러분들이 꼭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률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7번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있는데 그 3급에 박스가 쳐져 있죠. 2014년, 15년 그리고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2번을 봤어요. 14회 시험과 15회 시험을 봤는데 2014년에 필기시험 합격률을 보니까 38.4%입니다. 2015년은 31%, 14회가 51%, 15회가 26%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볼 때 쉽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1%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4년도부터지만 그 전에도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합격률을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회 시험은 30%대 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5회 시험이 26%였잖아요. 그래서 15회보다는 약간 더 쉬운 방향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십시오. 90%, 87%, 81%, 84%예요. 80%대라고 보시면 돼요. 80%대 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그냥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접 시험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에 대한 대비도 스터디를 딱 꾸려서 그 주변에 여러분들 사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고 또 실전 모의 면접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나눔 CPS에서는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교재를 출간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원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경향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15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합격 전략은 제가 뒤에 주관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경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밑에는 과목별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과목별로 출제의 기본 방향, 출제 범위, 문제 유형 및 난이도, 문제 출제 시 강조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문장들이 비슷한 문장들이 많고 자, 2016년 15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직무와 역할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상급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사로서 기본 자질을 평가해보고 청소년 상담사 상급이 갖춰야 될 기초적인 상담 지식 유무를 평가하고자 했다. 지금 첫째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개 집단 상담이라든지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집단 상담의 기초라든지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둘째는 각 과목별로 기초적인 개념, 이론,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 적용이 뭐겠어요? 네,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의 문제보다는 개념을 파악해서 이 사례를 응용하는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연도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 중, 하 문제를 적정하게 배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소수의 문제가 나오고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소수의 문제가 나오죠. 가장 많은 문제가 중간 클래스에 해당되는 상, 중, 하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문제가 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하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쭉 볼 때 하에 해당되는 문제는 적고 상에 해당되는 문제도 적고 중간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들어갑니다. 최근 청소년 상담의 트렌드, 실무 방향을 고려하여 문제를 출제하였고 유사 과목의 경우 가능한 중복 내용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실무 관련 문항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의 상담 이론하고 집단 상담의 기초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 안에 상담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 개의 상담 이론. 따라서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출제 이용끼리 마지막에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가 되거든요. 크로스 체킹할 때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로 대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수준을 고려하되 단순 지식의 숙지 여부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청소년 상담사 선택 과목 상급에서 청소년 이해론이 있는데요. 청소년 이해론의 문제에서 법령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법령의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고 실제예요. 그러한 것들도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 지식의 숙지 여부가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소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 암기라고 해요. 자, 단순히 암기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외워줄 것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리 측정 및 평가 같은 경우 외울 거 많잖아요. 검사 도구에서 외울 거 있습니다. 그거 못 외우면 답을 못 풀어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따라서 이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재 마지막 부록에 보면 암기법에 해당되는 게 쭉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출제 경향의 내용을 4가지로 크게 세팅을 했네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간단합니다.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 이론이나 집단 상담의 기초나 이런 데에서 상담의 이론들을 풍부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 이해론이란 게 있습니다. 청소년 이해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청소년 분야의 내용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과목에서 좀 어려운 과목도 있습니다.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런 것들, 최근에는 또 발달 심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도 있고 쉽게 생각하는 과목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략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에서는 60%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딱 오잖아요, 느낌이. 자, 거기에서는 내가 조금 힘을 빼더라도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이해론이나 상담 이론이나 집단 상담의 기초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놓으시면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또 전체 6할, 전체 100%에서 6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의 어떤 방향이나 학습의 힘을 강하게 줄 곳, 힘을 약간 뺄 곳,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필기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전략은 제가 주관적으로 소술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평이란 게 있잖아요. 그 출제평을 잘 읽어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교재 안에 있는 목차대로 소술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잘 학습하신다면 충분한 학습 분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거는 이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커리대로 쭉 진행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론적인 부분들은 80% 정도는 정리가 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공개된 문제는 모두 풀어라. 공개 문제 100% 풀이해야 하셔야 됩니다. 100% 풀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최종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최종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 다시 재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상담학이라든지 거기 전공자들이 보는 전공교재가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았을 때 대학 교수가 이거 사라겠다.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걸 보셔도 됩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3번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출 동형과 형태된 관련된 모의고사를 풀어라.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쪽 방향인데 모의고사는 이쪽 방향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문제집 출간해서 또 강의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이제 예상 문제가 끝났다면
최종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종 점검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죠, 복습. 복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론을 쭉 수업하다가 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트화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틀린 문제를 재점검해주고, 그게 바로 일명 복습이다. 반복학습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은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순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상담 이론, 제가 그랬죠.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가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집단 상담의 기초 끝나고 발달 심리에 보면 청소년 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달 심리 공부한 다음에 청소년 이해론을 공부하는 게 낫겠구나.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연계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학습은 말씀드렸죠. 이론하고 기출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하고 최종 모의고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청소년 상담사 이론서가 나와 있고 문제집이 나와 있고 동영상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비용 효과성입니다. 만약에 컨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행착오가 돼서 또 다른 비용이 나가게 돼요. 따라서 최적의 컨텐츠를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목표 달성은 더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인 효율성입니다. 시간적인 효율성,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의 학습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9월 중순이 1차 시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선택의 어떤 효과랄까, 선택의 목표 달성 여부는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상급 출제 영역이 나오죠. 이 출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여기 교재 목차에 거의 다 망라가 돼 있고요. 또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론에서 이거 나왔었지.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교재를 편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정독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본 학습에 들어가서도 집중을 잘 해주셔서 1단계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2단계 면접시험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시고 3단계 연수 잘 받으셔서 청소년 상담사 3급으로서 충분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이 전문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